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짧은 찰나, 당신의 손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손, 누군가의 안부를 확인하는 눈, 아니면 오늘도 살아있다는 사실에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는 그 눈빛. 그 고요한 순간에 한 철학자가 조용히 말을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 어딘가를 예리하게 찌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눈을 뜬 아침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당신의 통장이라고. 그것이 비어 있다면 당신의 인격도 서서히 비어갑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어쩌면 그 불편함 자체가 오늘 이 시간을 들어야 할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을 밝히는 것을 천박하다고 말합니다. 철학은 고상한 관념 속에만 존재해야 한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한구석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언젠가 자식 앞에서 초라해질까봐, 돈이 없어서 소중한 사람 앞에서 작아질까봐 밤잠을 설쳤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오래되었어도 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세상이 괴팍한 노인이라 손가락질했던 철학자, 죽는 순간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평생 고독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조금 다른 색을 띠게 될 것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지독하게 돈을 챙겼는지, 그 집착이 어떻게 그의 철학적 품위를 지켜냈는지 차근차근 함께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은 인격을 지키는 마지막 성벽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러 갔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문 앞에 서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입술은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굳어버렸을 것입니다. 무릎이 살짝 굽혀지는 느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낮아지는 그 순간.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은행 이자를 확인했습니다. 자신의 금화 주머니를 직접 손으로 만져보며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돈만 밝히는 구두쇠라고. 괴팍한 노인이라고. 그러나 그는 그 비웃음을 조용히 무시했습니다. 돈이 없는 인간이 어떤 지옥을 살아야 하는지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가난은 인간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병입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은 비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하기 싫은 말도 억지로 해야 하며, 자식들 앞에서도 어느새 작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일까요? 그 질문 앞에 쇼펜하우어는 단호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돈은 단순히 물건을 사는 수단이 아니라고. 인간의 독립성을 지켜주는 유일한 성벽이라고. 그 성벽이 무너지면 아무리 높은 학식도, 아무리 따뜻한 인품도 세상 앞에서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마음을 비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움은 통장이 가득 차 있을 때만 가능한 사치일지도 모릅니다. 빈 주머니로 마음을 비우겠다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에 가깝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철학자였지만 동시에 철저한 자산가였습니다. 그는 철학을 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돈이 있어야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리에 오로지 자신의 사유만을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경제적 기반을 단단히 하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의 침묵은 깊이 있는 철학으로 읽힙니다. 돈이 없는 사람의 지혜는 그저 소음으로 지나갑니다.
이것이 세상의 차가운 진리입니다.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해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이라는 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금이라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 방패 뒤에서 누구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가 그토록 독서를 퍼부으면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를 지탱해준 경제적 자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진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짐이 되지 않는 방법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닙니다. 통장 잔고를 지키는 일입니다. 돈은 여러분이 늙고 병들었을 때 가장 충성스럽게 곁을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을 때까지 하녀 한 명과 강아지 한 마리만을 곁에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결코 비참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금고에는 늘 충분한 자금이 있었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손에 있는 돈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푼이라도 아끼고 불리십시오.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타인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는 가장 숭고한 결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아침 장부를 펼치며 확인했던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유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과 인간관계의 비정한 속살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인간을 가리켜 고슴도치에 비유했습니다. 서로의 온기를 원하면서도 가까이 가면 가시에 찔리는 존재라고. 이 비유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은퇴 후 주변에 가득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명함이 사라지고 직함이 없어졌을 때 여러분 곁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질문 앞에 솔직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존경은 여러분의 인품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배경과 경제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이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쇼펜하우어가 하려 했던 말을 이미 이해하신 것입니다. 그는 친구가 당신의 불행을 보고 진심으로 슬퍼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친구의 마음속에는 질투라는 독버섯이 피어오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냉정한 말이지만 거짓말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토록 비정한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는 결국 자립할 수 있는 자금입니다. 돈이 있으면 구태여 남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싫은 사람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고 마음에도 없는 아부를 내뱉지 않아도 됩니다. 그 홀가분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시니어 세대가 겪는 가장 큰 슬픔 중 하나는 자식과의 관계에서 오는 소외감입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이지만 성인이 된 자식에게 부모는 때로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때 부모가 경제적 주도권을 잃으면 관계의 균형은 조용히 무너집니다. 자식의 효심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효심은 부모의 인격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안정된 노후 자금에서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쇼펜하우어의 통찰이자 현대 심리학의 서글픈 결론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넉넉할 때 자식은 비로소 마음 편히 부모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들리더라도 삶을 오래 들여다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금화가 든 주머니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식사를 하곤 했습니다. 과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식사비를 스스로 지불할 수 있다는 당당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외로운 노인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이라는 감옥에서 탈출한 자유인이었습니다. 돈은 그에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권리를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무리하게 돈을 쓰지 마십시오. 체면을 차리느라 지갑을 여는 행위는
결국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일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밥값을 많이 내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밥값을 빌리지 않는 결연함에서 나옵니다. 경제적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훨씬 높게 나타납니다. 그 호르몬은 뇌의 기억력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재산을 지키는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통장을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의 자존감이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 고독이 권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외로움에 몸서리칩니다. 빈집에 홀로 앉아 텔레비전 소리에 의지하거나 의미 없는 모임에 나가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그런데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고독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상태라고. 단 그 고독이 비참한 소외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타인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 여유입니다. 그 여유가 있을 때 고독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은 왜 사람들을 만나러 가시나요? 진심으로 즐거워서입니까? 아니면 혼자 남겨지는 것이 두려워서입니까?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지루함을 견디지 못해 수준 낮은 대화에 끼어드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그는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을 했습니다. 정해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며 자신만의 철저한 루틴을 지켰습니다. 누군가와 어울리기보다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시간을 즐겼습니다. 그가 그토록 평온할 수 있었던 이유. 주머니 속의 금화가 그를 사회적 의무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자립이 없는 고독은 형벌이지만 경제적 자립이 있는 고독은 축복입니다. 돈이 있으면 혼자 있어도 초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취향을 가꾸고 지적 활동에 몰입하는 우아한 노년이 가능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악기를 연주하고 외국어 서적을 탐독하며 홀로 있는 시간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품이었습니다. 스스로를 먹여 살릴 힘이 있는 사람에게 타인의 평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억지로 웃으며 비위를 맞추는 행위는 정신을 극도로 피로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신만의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몰입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의 뇌는 훨씬 더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합니다. 쇼펜하우어의 괴팍해 보이는 일상은 사실 자신의 정신적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사람들에게 쏟던 에너지를 자신에게 돌릴 시간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모임 회비를 내는 대신 나를 위한 좋은 책을 사십시오.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드십시오. 자식이나 손주에게 용돈을 주며 관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은 지갑을 여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자기 삶을 당당하게 꾸려가는 독립적인 어른의 모습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가진 것이나 평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인가에 있다고. 그리고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의 침입을 막아낼 경제적 성벽이 필수적이라고. 반복되는 일상은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자산을 점검하고 건강을 챙기며 독서를 하는 행위는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단조로운 반복 속에서 위대한 사상을 꽃피웠습니다. 그는 강의를 구걸하지 않았고 출판사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산이 주는 이자로 생활하며 오직 진실만을 썼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주는 진짜 위력입니다. 고독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독을 즐기지 못하는 무능력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당신의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립심이 가장 든든한 친구로 곁을 지킬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무분별한 나눔으로 노후를 도박에 걸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평생 희생과 봉사가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자식에게는 간과 쓸개까지 내어주고 이웃에게는 넉넉한 인심을 베푸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믿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차갑게 경고합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모두 내어주는 순간 세상은 당신을 성자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차갑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 특히 나이가 들어 경제적 방어력이 약해진 시기에 행하는 과도한 지출은 나눔이 아니라 자학에 가깝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은 본능입니다. 하지만 그 본능이 이성을 앞질러서는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상수로 두고 세상을 보았습니다. 자식 또한 예외는 아닐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손으로 넘어가는 순간 부모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집니다. 자식이 원망할까봐, 자식의 사업이 어려워서라는 이유로 노후 자금을 털어내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식을 돕는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스스로 일어설 기회를 빼앗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굳건히 서 있을 때 자식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갑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존엄을 스스로 책임지는 가장 숭고한 도덕적 행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친구와 돈을 동시에 잃는 지름길이라고. 이 원리는 가족 사이에서도 다르지 않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산은 여러분이 평생 흘린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그것을 너무 쉽게 타인에게 이전하지 마십시오. 돈이 떠난 자리에는 반드시 무시와 소외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주변의 어려운 사정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에 이끌려 보증을 서거나 큰 돈을 내어주는 것은 자신의 목에 스스로 밧줄을 거는 것과 같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했습니다. 타인의 불행에 공감하되 그 불행에 함께 침몰하지는 말라고. 냉정해 보이십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자신과 주변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세상을 원망해 보았자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입니다. 인간은 자신보다 안정적으로 서 있는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 안정은 인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여유에서 나오는 여유로운 태도와 단호한 거절의 능력을 포함합니다. 무조건 베풀기만 하는 사람은 만만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재산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누구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타인의 환대보다 자신의 독립을 우선시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평생 당당한 철학자로 남게 했습니다. 이제는 착한 사람이라는 가면을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에게 욕을 좀 먹더라도 내 지갑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욕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타인의 입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방 안에서 자신의 책과 함께 사는 존재였습니다. 오늘 누군가 돈 이야기를 꺼낸다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미안할 필요 없습니다. 내 노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결단은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식들에게도 명확히 전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내 삶을 꾸려가는 것이 너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산이라고. 그 한마디가 어떤 잔소리보다 깊이 남을 것입니다. 5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지 말고 당신의 남은 시간을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에 비로소 돈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비의 방향이 대개 밖으로 향합니다. 좋은 차를 사고, 화려한 옷을 걸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비싼 음식점을 찾아다닙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소비를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남에게 과시하는 데 있지 않다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바로 그 자유를 사는 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돈을 벌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저당 잡혔습니까? 남의 비위를 맞추고, 출퇴근의 지옥을 견디며, 내 감정을 속여가며 보낸 시간들이 얼마나 길었나요? 이제 그 보상으로 주어진 노후의 시간마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허비할 수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유산을 물려받은 덕분에 평생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귀중한 시간을 오로지 사색과 독서, 그리고 플루트 연주에 쏟았습니다. 그가 위대한 사상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돈으로 산 고요한 시간 덕분이었습니다. 돈이 있으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때 줄을 서지 않고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지루한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취미에 몰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품격을 유지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경건한 태도일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우선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신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초적인 물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픈 철학자는 진리를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지적인 유희를 즐길 때 가장 활발하게 재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즐거움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내일 당장의 생활비를 걱정하는 뇌는 생존 모드에 갇혀 고차원적인 사유를 할 수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매일 오후 서재에서 보낸 시간들은 그의 뇌를 가장 젊고 예리하게 유지해준 비결이었습니다. 그는 돈으로 자신의 뇌가 늙지 않도록 보호한 셈입니다. 이제는 소비의 기준을 바꾸십시오. 남들이 알아주는 브랜드 제품을 사는 대신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배움에 투자하십시오. 악기를 배우고 외국어를 공부하고 고전을 읽는 시간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당신만의 영토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그가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그리고 그 품격 있는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안정이 주는 시간의 여유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흐른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의 시간은 유의와 통찰로 채워집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무직자로 살았지만 그 누구보다 치열하고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돈을 써서 세상의 소음을 차단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인류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그러해야 합니다. 돈을 써서 번잡한 인간관계를 정리하고 그 자리에 당신의 영혼을 채울 시간을 넣으십시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대신 내가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 가보고 싶었던 조용한 장소에 돈을 쓰십시오.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예술로 만드는 투자입니다. 돈으로 산 시간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건강을 잃기 전에 돈으로 몸의 성벽을 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건강이 제일이고 돈은 그 다음이라고. 그런데 쇼펜하우어라면 이 말의 순서가 틀렸다고 지적했을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건강을 지킬 기회조차 박탈당하기 때문입니다. 노년의 질병은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이 아닙니다. 존엄성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자식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순간 당신의 인격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비참함을 면하기 위해 철저하게 자기 몸을 관리하고 그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2시간씩 정해진 코스를 산책하며 몸의 기운을 다스렸습니다. 식탁 위에는 항상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혼자서 너무 비싼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이라는 침입자가 내 몸을 점령하기 전에
경제적인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투자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자식들이 치료비 분담을 두고 다투는 소리를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 돈으로 최고의 의료진을 고용해 끝까지 품위를 유지하고 싶으십니까? 이 질문 앞에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돈은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을 대신해 싸워줄 용병과 같습니다. 더 정밀한 검사, 더 통증이 적은 치료, 더 쾌적한 요양 환경. 이 모든 것은 결국 돈으로 결정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가르쳤습니다. 고통을 피하는 것이 인생의 행복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그리고 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결국 경제적 여력이라고. 돈이 있으면 병마와 싸울 때 오로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병마보다 가난과 먼저 싸워야 합니다.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르는 인간은 어느 하나에서도 온전히 이길 수 없습니다. 경제적 결핍은 뇌의 만성적인 불안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면역 체계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반면 안정된 자산은 뇌에 안전 신호를 보내어 몸과 마음이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쇼펜하우어가 70이 넘는 나이까지 명료한 정신을 유지하며 지필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그의 금고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뇌의 노화를 늦추었기 때문입니다. 돈은 뇌세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영양제인 셈입니다. 이제는 보약한 재보다 비상금 한 푼을 더 소중히 여기십시오. 자식들에게 미리 재산을 물려주고 병원비가 필요할 때 손을 벌리는 부모만큼 처량한 존재는 없습니다. 자식의 효심은 부모의 건강과 경제력이 유지될 때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이 인류 역사가 반복해서 증명한 법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녀에게 자신의 유산을 조건으로 끝까지 정성스러운 간호를 받았습니다. 그는 혈연보다 계약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 계약을 가능하게 한 것은 그의 재력이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신의 건강검진과 식단에 들어가는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대신 남의 경조사에 내는 과도한 부조나 의미 없는 술자리 비용을 줄이십시오. 내 몸이 무너지면 그 어떤 인맥도 소용없습니다. 쇼펜하우어처럼 매일 규칙적으로 걸으십시오. 좋은 음식을 드십시오.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자신을 대견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자랑입니다. 돈은 당신의 마지막 호흡까지 지켜줄 유일한 혈육일 수 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보다 당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가 당신의 고통을 더 확실하게 덜어줄 것입니다. 7번째 이야기입니다. 유산으로 사랑을 사려 하지 말고 죽음을 설계하는 도구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두고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마지막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유산 상속을 단순한 증여가 아닌 고도의 심리전이자 생존 전략으로 보았습니다. 그가 유언장에 적어 넣은 세세한 조항들은 그가 죽는 순간까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결계였습니다. 재산을 미리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 분들을 보십시오. 자식들은 처음에는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깁니다. 심지어 부모가 오래 사는 것을 경제적 부담으로 느끼는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지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부모의 재산이 자식의 손에 들어가는 순간 부모의 생명력이 서서히 상실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쥐고 있는 돈은 여러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식들이 여러분의 곁을 지키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유인책입니다.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의 풍경을 결정합니다. 병원비가 아까워 치료를 중단하느냐, 아니면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평온하게 눈을 감느냐는
전적으로 당신의 자산 규모에 달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하녀에게 유산을 남기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그녀가 자신의 마지막 수발을 정성껏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비인간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을 정확히 꿰뚫고 서로의 이익을 일치시킨 가장 합리적인 배려였습니다. 돈이 개입될 때 인간관계는 감정의 기복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궤도에 진입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에만 의존하는 것은 때로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반려견에게까지 유산을 배정할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보다 공증된 문서의 힘을 더 믿었습니다. 유언을 준비하십시오. 그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생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는 행위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줄지, 어떤 대가로 줄지를 명확히 하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 여유를 과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궁색해 보여서도 안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결코 가난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재에는 고가품은 없었으나 품격 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가 가진 돈은 그가 죽은 뒤에도 그의 이름을 기억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유산은 단순히 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주는 마지막 성적표와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산 목록을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미리 공개하지 마십시오. 은근한 암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가 고생하지 않을 만큼은 준비해 두었다는 한마디가 그 어떤 잔소리보다 강력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돈을 통해 자신의 사후 명예까지 관리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돈으로 노후의 평화와 사후의 예우를 예약하십시오. 돈은 당신이 이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발자국입니다. 그 발자국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다지십시오. 쇼펜하우어가 평생 금화를 세며 확인했던 것은 탐욕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인간의 긍지였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돈을 정복한 사람만이 비로소 돈을 잊고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의 선하고도 지극히 현실적인 돈의 철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비정하고 계산적이라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심은 결코 탐욕이 아닙니다. 그는 돈을 사랑하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당신의 고귀한 영혼이 굴복당하는 비극을 막으라고 한 것입니다. 돈은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당신이라는 성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일 뿐입니다. 그 성벽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금화 주머니를 끼고 살았지만 정작 그의 정신은 그 금화보다 훨씬 높은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돈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게으름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안락함을 발판 삼아 인류의 본질을 탐구하는 고독한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돈이 충분했기에 그는 세상의 유행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돈이 든든했기에 권력자들 앞에서도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를 괴팍하면서도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능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기 싫은 것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여러분의 노후는 어떠해야 합니까? 자식의 눈치를 보며 용돈 몇 푼에 가슴 조이는 삶입니까? 아니면 낡은 서재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어제보다 더 깊어진 나 자신을 만나는 삶입니까?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돈을 통해 결핍이라는 적을 물리쳤고 그 빈자리에 사유와 예술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가 매일 오후 연주했던 플루트 소리는 단순한 취미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투쟁에서 승리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승전가였습니다. 경제적 결핍은 인간의 시야를 좁게 만듭니다.
본능적인 생존에만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생기면 비로소 타인에 대한 관용과 예술적 감수성, 그리고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가 괴팍한 독설가처럼 보였어도 그가 남긴 문장들이 수백 년간 사랑받는 이유는 경제적 독립을 통해 획득한 맑은 정신으로 인간의 고통을 치유하는 법을 썼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지갑과 마음을 일치시킬 시간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낀 돈으로 얻은 시간을 가장 우아하게 사용하십시오.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를 기대하기보다 스스로를 대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품위 있는 노년의 시작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죽기 직전 자신의 모든 재산을 군인들의 구호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평생 돈에 집착했던 그가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이유. 이미 돈이 주는 자유를 충분히 누렸기 때문입니다. 그 너머의 영원한 평온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주는 안도감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그 안도감을 바탕으로 내일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오로지 자신만의 하루를 계획하십시오.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반복되는 일상의 가치는 경제적 자립 위에서만 꽃 피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평생 치열하게 살아온 당신에게 돈은 가장 정직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을 지켜줄 가장 충직한 파수꾼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서재를 비추던 그 은은한 오후의 햇살이 여러분의 남은 날들에도 조용히 깃들기를 바랍니다. 그 햇살 아래에서 여러분은 당신 자신으로서 오롯이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